지난 2년간 사실은 제가 우리 전북대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그 출장 횟수나 출장 거리를 따져보니까 24만 킬로를 제가 뛰었더라고요.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니까 지구를 6바퀴 돌 만큼 열심히 뛰었고요. 대학 발전을 위한 충분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다는 데 제가 가장 큰 자긍심을 느끼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글로컬 상봉 사업에 1라운드에 우리가 당당히 제일 먼저 선정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인정할 명문학교 우리 대학이 발돋움하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글로컬 대학이 예산 5년간 2천억비, 1천억 지방비 1천억에서 2천억 사업이긴 하지만은 그게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제가 글로컬 사업계획서를 저랑 우리 처장님들이랑 직접 제가 썼습니다. 23년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추석날 당일만 제가 쉬고 추석 전후에 연휴에 계속 그 글로컬 계획 사업계획을 썼는데요. 글로컬 사업이 단순히 우리가 2천억을 유치하는 것을 떠나서 글로컬 사업을 통해서 우리 전북대학교가 이제 글로벌 명문으로 도약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지금 사실은 글로컬 사업 유치에 힘썼거든요. 106개의 모집단이겠습니다. 과별로 모집하고 전공별로 모집하는데 106개였었는데 그걸 우리가 올해 25년 입학 그 모집 단위를 46개로 줄였잖아요. 공대 같은 데는 사실은 첨단학과 증원이 된 데를 말고는 사실은 전체가 지금 통으로 뽑아서 일단 전공이 없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사회대는 전체가 하나의 그 전공으로 묶여서 지금 들어와서 2학년 때 학과를 선정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은 Destructive Innovation, 파괴적인 혁신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의 학과의 틀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대학이 지금까지 우리가 1947년이니까 지금 우리가 78주년인데 77년 정도간에 전부 다 학과 중심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앞으로 AI 시대에는 결국은 하나의 학과만 전공해 가지고 미래의 지도자로서 또는 미래의 서바이벌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융합 인재 또는 굉장히 컨버전스한 인재, 이런 걸 우리가 양성을 해서 미래의 지도자나 미래의 생존 가능한 인재를 양성을 하려면 한 전공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전공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과 간 통합을 하고 전체 단대별로 뽑고 자기가 원하는 공부로 또 진학을 하고, 또 원하면 이제 주전공 말고 부전공, 마이크로 디그리 이런 걸 다양하게 수행을 하게 해서 정말 융합 인재를 우리가 길러내기 위한 준비를 지금 마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제가 일개 가장 그 보람으로 느끼고 의미 있는 일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글로컬 사업을 통해서 디스트럭티브 이노베이션을 하려면, 사실은 파괴적인 혁신을 하려면 익숙하지 않고 앞으로도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될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좀 불안한 감도 있고 또 불평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걸 당연히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보다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너무 멀기도 하고 정말 꼭 가야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대학의 학생들 뿐만 아니고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꼭 이걸 지금 해야만 될 시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우리가 대학이 꼭 지고지순한 우리가 이상과 원래 가야 될 상아탑의 길을 약간 벗어나서 돈만 따라서 야 되겠느냐, 이런 또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머물러서 우리 대학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도 50년 만에 대부분 80%가 망한다고 그러니까요. 대학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예것만 고집하고 있으면 절대로 서바이벌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좀 하고 있는데, 또 일부 교수님들은 그럴 대학이 그랬어야 되겠냐는 생각도 있긴 하다는데 이제 아쉬움이 있다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의 보직자들, 처장, 부처장님들 또는
또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제일 역점을 둔 것은 적재적소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훌륭한 분이 누군가 이걸 찾는 데 제가 정말 집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할 분을 제가 뭐 선임을 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으면 우리 대학을 변화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굉장히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골고루 모든 단대에서 최소한 한 분 정도를 모셔서 그 단대의 의견을 풍덕히 듣고 또 그분이 그 단대의 발전을 위해서도 여기 본부에서 노력을 하는 그런 그 세 가지 점에 제가 주안점을 두고 2기 보직자를 인선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29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데요. 회원교가 197개 대학, 4년제 대학 197개가 회원교입니다. 대학을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고 또 전북대학교도 굉장히 경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대교회 회장이 이제 우리나라 대학을 전체 대표하는 그런 총장이기 때문에 뭐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서 영광이긴 하지만은 책무도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전 대학이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학의 재정 확충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투자되는 그런 예산을 예를 들면 사실은 OECD 평균의 초등학교는 130%, 중고등학교는 150% 예산을 씁니다. OECD 평균보다 높은 거죠. 30% 높고 중고등학교는 50%가 높아요. 대학은 67%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지금 3분의 2밖에 OECD 평균이 18,000불인데 우리나라 1인당 교육비가 12,000불이니까 67%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분의 2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국가 경쟁력은 2023년 기준으로 볼 때 세계 28위, 64개국 중에 28위인데 그 대학의 경쟁력은 49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보다 대학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것은 결국은 사실은 그만큼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대학교가 그 UC 버클리나 이런 세계적인 명문 대학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 주위에 있는 굉장히 좋은 대학 UC 버클리나 학주를 대표하는 그런 거점 플래그십 대학하고 경쟁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있어서 학생들에게도 예산을 많이 쓰고 또 좋은 교수님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또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OECD의 3분의 2 평균 그 다음에 GDP로 비교해 보면은 GDP 1% 이상을 고등교육에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71% 정도밖에 안 쓰기 때문에 OECD 평균만큼 우리가 지금 고등교육비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대교협 회장의 가장 큰 책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걸 위해서 정부나 국회를 잘 설득을 해서 또 국민들도 잘 설득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실 예산은 결국은 국가의 재정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국민이 동의해 줘야 되는 거고 국민의 대변인이 국회고 또 이를 맡아서 하는 게 정부이기 때문에 모두 다 동의를 얻도록 제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퍼센트이 굉장히 10% 미만에 지금 복귀를 하고 오늘 또 제가 아침에 개학 날이기 때문에 의대생 특히 2호학번, 2사학번, 23학번은 그 위에 학번들은 굉장히 지금 수업을 듣는 비율이 낮았는데 2호학번은 한 30% 정도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요. 오늘 확인한 결과는 한 30% 약간 밑도는데 복귀 사실은 해야죠.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교육은 전쟁 중에도 우리가 6.25 중에서도 다 부산에 피난 가서 우리 전북대학교도 거기서 대학을 열고 교육을 시켰는데 그게 교육이 멈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국가의 100년 대계
또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에 가장 중요한 의대는 의대 교육이 사실 멈춰서는 안 되는데 1년간 쉬었기 때문에 지금 이사학번하고 이호학번을 같이 배워야 되는데 만일에 복귀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제 3개 학년이 한 학년에서 같이 배우는데 그건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교육을 시킬 뭐 실험 실습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교수님들의 숫자나 이런 걸 볼 때 불가능하기 때문에 3월 중에 반드시 복귀를 하도록 지금 잘 설득을 하고 솔루션을 찾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료계나 우리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지금 노력을 해서 반드시 3월까지는 돌아오도록 지금 할 생각입니다. 학생들이니까 뭐 관심 많겠는데요. 사실 올해까지 우리가 17년째 동계를 했습니다. 국립대 40개는 17년째 지금 동계를 했고요. 이제 사립대는 지금 3분의 2 정도가 작년까지 16년간 동계를 했고 올해는 대부분 다 이제 올렸습니다. 뭐 사실 올릴 수 있는 게 물가 인상분의 1.5%이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게 이제 5.한 6%, 한 5% 내외로 좀 올렸습니다. 사립대는. 이제 거점 국립대는 올해는 사실은 그 국가 경제도 어렵고 사실 여러 국민들도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고통을 분담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거점대부터 동결하고 국립대가 동결을 하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좀 뭐 했습니다. 이제 저를 비롯한 거점대 총장님들이. 근데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사실은 이게 등록금이 아까 결국은 대학의 재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쟁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에는 인상이 불가피하고 학생들도 아마 7년간 동결됐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등록금이 뭐 예전에 50% 미만으로 떨어진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등록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내년부터는 뭐 좀 하고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그 지원을 뭐 하고 또 대학도 이제 사실 좋은 교수님들, 좋은 뭐 투자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AI 시대에 대비한 투자나 이런 걸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대학 회계의 근간인 등록금이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지금 학생들은 물론이고 국민적으로도 이제는 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뭐 점대나 국립대 총장님들 중에는 사실은 정말 꼭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안 올려서 어떻게 우리가 뭐 이렇게 대학을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만 올해는 너무 경제도 안 좋고 국민들 로 힘들어하는 뭐 사정을 우리 대학이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동결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반드시 학생들과 좋은 미리 이런 사정을 협의를 통해서 좀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대학뿐만 아니고 대부분 이번 거점 국립대 총장님들이 다 올려야 된다 이제는. 올해 우리가 사실은 안 올린 것도 대학이 사실은 굉장히 큰 결심을 한 거다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거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그 대부분의 뭐 총장님들이나 어떤 기관들은 5% 내외에는 사실은 뭐 올리는 것이 사실은 물가가 한 3.3% 정도 올리기 때문에 5% 정도 올리는 것이 지금 뭐 굉장히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신입생들이 우리 대학에 응모했을 때 어디 학과에 가고 싶냐는 조사를 먼저 했어요, 사전에. 그랬더니 사실 우리가 우려한 것처럼 엄청난 과쏠림이 있지 않고 그래도 그 학생들이 골고루 이렇게 많이 신청하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뭐 사람의 생각이 다 자기의 뭐 적성, 자기의 특기 또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려하면은 쏠림 현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안전장치로 정원의 30% 이상은 못 받게 하고 미니멈으로 정원의 70%까지는 저희가 보장하는 안전판을 마련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올해 24년도에 전학전과, 말하자면 전학전과를 우리가 많이 풀었습니다. 작년까지 20%에서 올해 30% 지금 전학전과를 확대했는데 의외로 전학전과가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것에 오히려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지 이렇게 전학전과를 많이 하지 않아서 저희가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궁극적으로 학생이 공부하고 싶은 걸 공부하도록 해주는 게 대학의 책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대학이 공급자로서 학생들의 수요와 상관없이 어떤 지위만 해서는 안 되고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그걸 맞춰주도록 변하는 게 대학의 혁신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학생이 원하는 전공을 못 하더라도 저는 이제 부전공이랄지 또는 마이크로 디그리를 통해서 자기가 공부하는 걸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과정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하는 과가 뭐 A라는 과인데 내가 거기에 유사한 B라는 과에 가서도 A라는 과를 부전공으로 하거나 또는 A라는 과에 아주 코어만 모아놓은 마이크로 디그리도 우리가 이수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과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학교만큼 또 그렇게 마이크로 디그리나 이런 부전공이나 이런 것을 많이 허용하고 또 준비한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충분히 하고 우리 대학에 만족하고 잘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준비를 좀 다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의 예를 들면 외국은 자기가 주전공이 뭐 화공이라고 하면 부전공으로 뭐 컴퓨터공학, 그 다음에 심리학, 뭐 철학 이런 것까지 부전공을 한 3개 하는 학생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도 이제는 뭐 주전공 하나에 부전공 2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그걸 좀 충분히 주전공도 하고 부전공도 하고 또 마이크로 디그리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통해서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이제 2학년 배정도 우리가 충분히 그 학생들의 수요를 미리 조사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입학 성적하고 1학년 성적을 통해서 2학년 전공을 배정하려고 그러는데 그 학생의 만족도가 한 96%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글로컬 사업으로 학제 광역화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컬의 예산을 그 학과의 이런 준비, 학제 광역화 시대에 맞춰서 우리 해당 학과를 홍보하고 또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준비에 충분한 돈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또 지원도 했고요.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그 학과의 홍보 동영상을 만들거나 또는 학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홍보하거나 이런 데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고등학교 때 사실은 어느 학과를 정하는 것이 100% 옳은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자기가 1학년 때 어떤 소속이 없이 충분히 좀 폭넓게 탐색을 좀 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더 구체적으로 모든 학과가 자기네 과에 좋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예년에는 그냥 학생들이 오는 걸 받아서 그냥 교육하는 그런 피동적인 학과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좋은 학생들 자기네 과에 오고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노력도 하는 그런 이제 학과의 체제로 바뀌어야만 서바이벌이 가능하고 좋은 학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대학의 어떤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돈은 저는 충분히 지원할 생각이고요. 우리가 사실은 글로컬 대학 사업비가 결국 그런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쓰기 위한 예산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예산도 있고요. 이제 국제화 시대고요. 이를테면 우리 대학도 이제 우리나라 한국 내에서
보다는 세계의 글로벌 명문으로 도약을 해서 좋은 외국의 유수한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 학생들도 우리 우수한 학생들도 우리 학교 공부를 서로 하면서 서로 배우게 되면 서로 윈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도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 우리 대학에 오지만 우리나라 학생도 결국은 글로벌 컴퍼니에 결국은 뭐 취업을 하든지 결국은 뭐 교수도 글로벌 탑 학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그런 걸 미리 몸소 체험도 하고 학습도 하고 그런 소사이티에 살아야만 그게 준비가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삼성이나 뭐 현대나 LG 같이 글로벌 SK 같은 글로벌 컴퍼니에서 사실 우리나라에 일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뭐 미국에서 일할 수도 있고 뭐 중국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대학은 사실 굉장히 오히려 글로벌 인재를 키우고 있는 좋은 기회다.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학의 우리나라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면 2040년에 학령 인구가 26만 명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학 정원이 47만 명이에요. 26만 명이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의 정원의 반절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 100% 들어간다고 치면. 근데 그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한 70% 되는데 그때 되면 50%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학령 인구, 대학에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의 인구가 13만 명도 안 되는데 그 13만 명은 수도권의 대학의 정원에도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처럼 명문학교도 결국은 사실 우리나라 학생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외국의 유수한 학생을 데리고 와야만 우리 대학도 뭐 가장 최악의 경우 정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게 2040년은 말이에요. 근데 2035년부터 그런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와요. 그러면 지금 준비할 시간 10년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5천 명, 10,000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 뭐 이런 것도 다 국문, 영문, 최소한 다른 중국어라지 이런 걸로 우리가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외국인 10,000명, 우리 내국인 10,000명 시대를 우리가 대비하고 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먼 미래가 아니고 10년 후가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모든 체제를 그렇게 바꾸고 그게 성공적인 대학만이 결국 글로벌 명문 대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뭐 좋은 대학들이 결국은 외국인 학생이 50% 이상, 60% 이상이 외국인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게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대학이 결국은 지금의 우리 전북대학교 위상보다는 훨씬 더 위상이 높은 대학이 될 것이다. 예전에 뭐 서열화에 의해서 갔지만 그게 준비가 안 된 대학은 사실 외국인과 이렇게 잘 융합하고 모든 게 잘 돌아갈 수 있는 대학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제 예전에 그 뭐 이름만 가지고 가는 대학의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식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송구하고 그것은 뭐 저희가 있어서는 안 된 뭐 일이었는데 일어나서 다시 한번 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차세대 정보화 시스템에는 보안이 굉장히 강화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예를 들면 보안 프로그램을 지금 뭐보다 훨씬 더 강화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유출이 없도록 저희가 뭐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저희가 지난번에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2차 보안도 우리가 강화를 했고, 또 여러 가지 그 보안이 강화된 뭐 시스템으로 구축할 거기 때문에 보안은 훨씬 더 강화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아무리 보안을 우리가 강화해도 100%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보안 의식도 강화하고, 인증 단계도 최소한 뭐 2단계 인증을 하고, 그런 관련되는 예산도 좀 충분히 우리가 쓰면은 아마 국내의 어느 대학, 외국의 어느 대학보다도 보안은 굉장히 강화될 거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식당의 퀄리티를 높이면서 적자가 많이 나면 결국 대학 재정으로 메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학생한테 쓸 돈이 결국 우리가 그 생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는 생협은 이익보다는 학생들이나 직원이나 교수님들의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저는 최소한의 이익을 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적자를 나면은 결국은 또 등록금이나 이런 걸로 메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많은 돈을 벌거나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카페도 현대화된 학생들의 트렌드에 맞게 우리가 뭐 바꾸면서 인상을 최소화시키고 커피 값도 제가 학생들이 제가 한번 직접 가서 사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부담되는 만큼 우리가 커피값을 올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생협 이사장으로서 이건 낮춰야 됩니다. 학생들의 부담을 너무 높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익을 좀 줄이더라도 낮추고 제가 자주 식당에 갑니다. 여기 진수원에도 자주 가서 제가 점검도 하고 또 학생들이나 이런 직원들한테 식사의 퀄리티가 좋아졌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퀄리티도 좋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학생들 건강을 저희가 잘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저희가 적정선에서 이익은 절대 많이 남기지 않는 복지 차원의 어떤 차원으로 생협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협 이사장을 지금까지는 학생처장에 있는데 제가 직접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종 의사 결정권자고 제가 그런 데 학생들의 복지나 교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생협을 운영해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특수학교에 자주 가고 최근에 이제 이번 학기부터는 저녁 식사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식당에서 사실 우리 적자를 한 1억 정도가 납니다. 저녁을 하게 되면. 그렇지만 제가 그것만은 학생의 복지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 적자를 우리 대학이 보충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사실 복지를 강화했고요. 메인 캠퍼스는 뭐 인터내셔널 라운지나 중도 라운지 굉장히 뭐 좋잖아요. 익산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그걸 부러워해서 제가 익산에 있는 도서관 1층도 카페식으로 오픈식으로 환경이 굉장히 개선되게 좀 할 예정이고요. 또 익산 환생대 캠퍼스 뒤에 중정이 있어요. 거기를 굉장히 학생들이 좀 편하게 야외에서 쉬는 시간이나 또 점심시간에 릴렉스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그걸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굉장히 환경을 좀 좋게 만들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생대는 사실은 학생들이 좀 창업이나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이번에 많이 만들어서 좀 특성화를 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공부하도록 하는 게 원래 우리 대학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어서 익산에 꼭 머물러라. 저는 사실 유도를 좀 할 생각은 있어요. 그렇지만 강요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환생대 학장님한테 그 학과나 전공도 학생들이 가고 싶은 그런 전공을 만들어야 된다. 그 학문이나 그 전공이 자기의 진로에 굉장히 도움되고 좋으면 거기를 가게 될 텐데 그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학생은 좋은 전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필요한 지원은 학과의 그 혁신이나 이런 거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주 캠퍼스도 결국은 학과가 변하고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여기도 위험에 빠지게 되고 거기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방법을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올해 우리가 학생을 좀 보고 내년에는 우리가 또 다른 좋은 정책을 저희가 좀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사람 프로젝트의 블랙벨트를 따게 되면은 취업률이 우리가 한 60.3%인데 82% 굉장히 높아지면 20%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인 취업률이 85% 가면은 그건 100%다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나머지 15%는 취업을 원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어쨌든 그게 이론적으로 100%지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건 85%로 제가 보고 있는데 거의 85% 지금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은 학생이 듣도록 저희가 유도는 꾸준히 해야 되고요. 지금 약간 지원액을 좀 작년에 낮췄는데 올해는 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예산을 좀 확보해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할 생각이고요. 예산이 있어도 교육부에서 너무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것을 제한을 해놨어요. 많은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라는 그런 차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금보다 더 하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난이도를 계속 높이는 것은 다른 데도 이렇게 좋은 제도를 계속 도입을 해서 다른 학교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수한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난이도를 좀 높이고 있는 거고요. 아마 그게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는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현재부터 더 떨어지지는 않게 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가 예산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이 큰산업 프로젝트 블랙벨트를 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절하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높여야 될지 제가 대답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우리가 그걸 봐가면서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큰산업 프로젝트 블랙벨트를 따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충분한 지원은 아니지만 거기에 필요한 지원은 저희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네요. 예산이라는 걸 많이 조정을 하고 그게 지금보다 더 낮아지면 안 된다. 일단은 올해 좀 봐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지난 학생회 하고 많은 토론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학교가 12시로 통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걸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 대학만이 사실 12시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대학은 1시 그렇게 완전히 푼 데도 있는데 이게 학부모님들이 첫 번째 굉장히 좋아하시고 우리 학우들도 50% 이상 60%가 지금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밤 늦게 들어오면 지금 숙면을 취하는 학생들한테 방해가 돼서 오히려 학습에 방해되는 요인이 더 많아진다. 물론 개인의 그 자유는 증진이 되겠지만 그게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 대한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후보 시절에는 다 큰 학생을 우리가 그게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가 후보의 공약 중에 한 가지 제가 달성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고 좀 생각. 통금 푸는 것은 제가 우리 대학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제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사실 제가 그냥 통금 풀거나 연장하면은 제가 공약은 지키겠지만 그게 오히려 학우들의 학업에 방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도서관도 24시간 그 1층을 하자고 얘기를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공부를 도서관에서 많이 해봤는데 다음 날 공부도 있는 거고 이게 학업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루 날 새고 이틀 날 새고 그 다음에 수업 안 할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뭐든지 휴식이 필요한데 그걸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일단 당분간 안 할 생각이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지고 있는 건 제가 500억을 채우려면 지금 400을 넘게 묶음해야 되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생각하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은 임기 2년은 AI를 가장 교육에 잘 활용하는 대학으로 집중할 생각입니다. 4세대 정보 시스템도 그렇고 AI 프렌즈도 만들고 AI 조교도 만들고 AI 연구비 시스템도 만들고 AI에 관한 걸 한 5개 정도 한 200억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이 AI 시대에 AI의 챗 GPT를 비롯해서 많은 걸 잘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대학으로 우리가 좀 가야 되고요. 거기에 제가 제일 역점을 좀 두고 이미 2년간 지내고 올해도 지내고 내년에도 진행할 일이지만 사실 이제 그런 걸 준비를 안 하는 대학은 이제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전산 시스템이나 이런 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예산도 우리가 200억을 대학 회계에서 마련한다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예산도 다 이미 마련이 됐고 지금 2년간 벌써 사업을 준비하고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 임기 마치면 모든 게 다 잘 갖춰질 거기 때문에 우리 JBNU가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그런 대학, 교육과 연구에 그런 대학을 제가 만드는 데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국내 구성원들께는 제가 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할 때 글로컬도 광역화나 이런 것도 다 잘 따라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해피하게 1라운드에서 통과도 됐고,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대학은 뭐 2라운드까지 떨어져서 마지막 3라운드에 글로컬을 따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 저도 총장이 삼수하고 됐지만 이거 2번 떨어지고 마지막 준비한다는 게 이게 보통 그 대학 행정력의 낭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누가 혁신을 좋아하겠습니까? 뭐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있으려고 하겠지만, 이 디스트럭티브 이노베이션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또 우리의 고객인 학생들이 결국 우리 대학을 찾지 않는 그런 대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불편하더라도 밝은 미래를 위해서 꼭 좀 같이 좀 협력해 주시고, 성원도 해 주시고, 또 제안도 해 주시고, 이렇게 좀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하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제가 꼭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그 누구도 우리 대학을 발전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 교수님들, 직원이 다 우리가 우리 대학을 혁신해야 뭐 되는 거지, 그 누구도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같이 하자. 이렇게 꼭 그걸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